안녕하세요. 한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양우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은 요즘에 서울의 봄이 아주 인기죠. 곧 1000만 영화가 될 것 같은데 전 아직 못 봤는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에 볼 생각이긴 한데 영화가 참 재밌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관련된 그날의 이제 12.12 쿠데타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니까 우리한테 또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사람들이 더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영화가 좀 뜨니까 우리 이제 영화광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돌아왔어요. 컴백했어. 오랜만에 나왔어. 뭐라고 했느냐? 분노가 불의한 현실 바꿀 힘 되길이라고 또 영화를 보고선 또 이렇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셨어. 저번에 판도라 보고선 그 원자력 발전소에 감정이입 하신 것처럼 또 이 신군부 세력에 대한 영화에서 또 감정이입을 아주 크게 하셨습니다. 참 뼈아픈 역사고 사회에 남긴 상처가 매우 크고 깊다. 이거 뭐 맞는 얘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독재 정권이 이제 김재규의 암살로 인해서 좀 종료가 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또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나타나가지고 계엄령이 펼쳐지고 그리고 또 5.18 민주항쟁이 일어나는 그런 단초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년생이니까 뭐 자기 그 프로필상 53년생이니까 당시 27세 그리고 그 동년배가 이해찬 전 국회의원이 52년생이니까 뭐 동년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해찬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화 인사로서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단단한 분이죠. 그런데 문재인은 당시 27세면 한참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주화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노무현과 같이 활동을 했던 것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좀 입지가 탄탄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까지 오른 사람인데 어찌 보면은 그 민주화 운동하고는 정말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좌파들 세력이 대부분 이 민주화 항쟁하고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임종석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 우상호라던가.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이 이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 대한 뭐랄까 뭔가 자격지심? 자기는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커리어잖아. 그래서 좀 그런 게 컸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좀 우대해주고 좀 자기가 그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후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안타까움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둠으로써 좀 해소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얘기니까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는 뭐 한 거 없는 이 시대적 사건에 이제 숟가락을 한번 얹으셨지. 이 사건이 대체 어떤 사건이었느냐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두환이 뭘 바꿨냐면은 그 투표 방식을 바꿨어. 대통령 투표 방식을. 그게 어떤 얘기냐? 우리가 지금 대통령 뽑을 때 어떻게 뽑냐 하면은 전 국민이 투표날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찍고 나면 그 후보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직선제라고 불러요, 직선제. 근데 이게 전두환 때 직선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간접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 대표들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그 체육관에서 대통령 후보 몇 명 놓고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야. 전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에서 이제 딱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투표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두환이 막 투표율이 막 90% 나오니까 이건 사실상 자유투표가 아니고 그냥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전두환이 하도 이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 내가 뭐 전 대통령은 내려오는데 뭐 여전히 간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어.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짬짬이로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또 짜고 치는 고습이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직선제 요구를 하게 됐어요. 이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야, 간접 선거를 하면은 니네 또 우리가 또 너네한테 속을 줄 아냐? 이번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6월 항쟁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 6월 항쟁이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단초가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탁 하고 지니 억 하고 죽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유명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한열 열사 최루탄 직격 사망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이 시위 과정에서 최루탄을 맞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죄 없는 학생들을 뭐 이렇게 탄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6월 항쟁이라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6월 항쟁의 결과 다시 직선제로 도입이 됐어요. 직선제가 도입이 됐어. 이번 선거는 직선제로 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각 당에서 내고 전국적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야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뤘다. 신군부를 드디어 몰아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파티 분위기였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 이 노태우는 뭐 전두환의 친구니까 전두환과 같이 이제 12.12 사태를 일으켰던 그 쿠데타의 주범 중 하나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전두환 쪽 민주정의당의 후보로 나오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 민주화 세력 중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우리 이제 삼김이라고 부르죠. 이 삼김이
이게 딱 보니까 6월 항쟁도 우리의 승리로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후보로 나가기만 하면 이거는 그냥 대통령을 따놓은 당상이거든. 뭐 맞잖아. 이게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직선제를 이뤄냈고, 그 직선제를 바라는 국민들은 전부 다 이제 신군부 세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신군부 세력을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했으니까, 이번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엔 이렇게 사이가 좋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결국에는 돌아섰어요. 단일화가 실패했어. 그러다 보니까 투표가 노태우 대 야당의 연합이 아니라 노태우 대 삼김의 각계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표를 시작해서 결과를 열어봤더니 노태우가 36.64%, 김영삼, 김대중이 28, 27%를 득표하면서 결국에는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이런 어이없는 코미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둘이 합치면은 이게 3명 합치면 60%가 넘는데 이게 다 3명으로 쪼개지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길 수가. 그래갖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군부를 몰아내고 직선제를 하자고 했더니 이 군부의 잔재 세력이 이게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버리고 이게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얻어낸 이 직선제의 결과가 결국에는 신군부의 세력이 다시 득세하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군부 세력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회가 많이 변했고 6월 항쟁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게 또 독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독재를 할 수 없지만 자기 세력이 너무 없는 거야. 아까 전에 득표를 해서 봐서 알겠지만 이게 총선을 치르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 이게 민주정의당이 36.64%가 갔다가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민주정의당이 127석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300석 중에 127석이면 과반이 안 되잖아. 여당인데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머리를 쓴 거야. 딱 보니까 민주화 세력이었지만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보수주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합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김영삼에게 우리 당과 합쳐서 이렇게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의를 했고, 거기에 김영삼과 김종필까지 해서 3당 합당이라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렇게 합쳐지고 김대중이 이제 좌파, 당시 이제 평화민주당이었죠. 이렇게 혼자 이제 동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김영삼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까지 가면 또 김대중하고 붙어야 되는, 이 김대중이랑 보면 거의 막 막상막하잖아. 막상막하니까 다음 대선까지 좀 가면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했었을 것이고, 노태우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는 이쪽 민주화 세력들과 좀 척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좀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 여소야대 국면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3당 합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합당한다고 이제부터는 우리 김영삼 의원이 우리 민주정의당과 합쳐서 이제 민주자유당이 됐으니까 당신이 이제 대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민주정의당의 잔존 세력들이 그걸 인정을 했겠느냐? 그건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철수랑 어떻게 보면 합당을 한 거잖아. 합당을 했지만 안철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김영삼도 이 민주자유당 내에서 당권을 잡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김영삼의 투쟁이 시작된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된 거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붙어가지고 김영삼이 이기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당권을 잡는 과정에서 이미 신군부 세력을 청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야.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회 숙청이라는 아주 우리 사회에 아주 큰 획을 그었죠. 취임 11일 만에 하나회 소속, 그러니까 하나회는 이번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조직인데, 이 사조직이 서로 막 형님 아우 하면서 아주 끈끈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명령을 하면은 자기들끼리 이게 법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회라는 이름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두환같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거였지. 근데 김영삼이 보기에는 이거 하나회라는 조직은 그냥 냅두면은 언젠가는 또 저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싹 다 그냥 조져버린 거야. 하나회라는 사람들 명단을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싹 다 조졌어. 그냥 다 강제 전시켜버렸어. 아무런 권한이 없게. 이게 김영삼이 최초의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일인데 아주 큰 일을 한 거죠. 큰 일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김영삼이 노태우와 3당 합당을 함으로써 민주자유당이 됐고, 그 민주당이 이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그 보수의 당이 이렇게 변화해 온 거예요. 이름이 이름을 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지나면 이름 바꾸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렇게 개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군부를 숙청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의 그 뿌리를 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영화를 보고 나서 불의에 맞서는 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그 불의가 물론
그 신군부 세력은 당연히 불이었죠. 근데 그 신군부 세력의 주축이었던 하나회를 조진 김영삼의 후신인 국민의힘을 과연 불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 특히나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민주자유당이 김영삼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노태우의 세력으로도 붙었던 거고, 그 노태우는 결국에는 하나회 신군부 세력 출신이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보수당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기는 있는데, 그거는 좀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좀 다르게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하나회를 결국 없앤 것도 이 민주자유당이잖아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하나회 문제를 해결한 거는 우파죠,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그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6월 항쟁 과정에서는 물론 민주화 세력들이 많은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진보주의자 민주화 세력도 있고 보수주의자 민주화 세력도 있었던 거예요. 김영삼이 보수주의자이자 민주화 세력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민주화는 좌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니다,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민주화 세력의 이제 일부 민주화 세력을 계승해서 만들어진 게 국민의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퀄 좌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앞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분노가 불이한 현실 바꿀 힘 되길. 대체 뭐가 불이한 거죠? 뭐가 불이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이 참 불이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분노가 정권이 바뀌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 문재인 대통령은 좀 전 대통령으로서 사회가 좀 통합되는 방향으로 입을 좀 터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뭐 되도 않는 것 같다가 말을 꺼내가지고 뭔가 분란을 조장하고 좌파들한테 유리한 발언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민주화 항쟁 때도 닥치고 계셨었으니까 지금도 좀 잘 모르시면은 사회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지내시기로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했잖아. 좀 그렇게 되는 전 대통령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